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2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거리두기 조정하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40대 이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10부제 예약이 오늘 오후 6시 종료됩니다. 하지만 저녁 8시부터 추가 예약이 시작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국민에게 촉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비판적인 시각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치고 8개월이 지난 국민을 대상으로 9월 22일쯤부터 부스터샷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1시간에 42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2,15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 2,222명 확진 이후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의 휴가철 이동까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발생은 2,114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364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35.5%로 부산과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명 늘어 390명에 달하고 숨진 사람도 13명 추가돼 국내 사망 누적은 2,191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오는 22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또 한 번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10부제 예약이 끝나는 가운데 오늘 저녁 추가 예약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는 40대 이하 가운데 생년월일이 8로 끝나는 사람들이 예약을 진행하고 저녁 8시부터는 그동안 미처 예약하지 못한 사람들이 추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오늘은 36세부터 49세까지, 내일은 18세에서 35세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40대 이하 대상자 전체가 다시 예약 기회를 얻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약 기회가 확대될 경우 40대 이하 연령층의 전체 예약률은 7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신청 이틀 만에 2조 6천억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한정된 액수를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나누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에 사업자 번호 홀수인 51만 8천 명에게 자금이 집행된 데 이어 둘째 날에는 오후 3시까지 누적 100만 명 넘게 접수해 전체 대상자의 56%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매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는 희망회복 자금은 32단계 유형으로 더 세분화해서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며 빠르면 신청 후 2-3시간 만에 입금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주 동안은 매일 4회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규모는 178만 사업체에 주는 4조 2천억 원으로 4차 재난지원금 때 291만 사업체에 4조 8천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등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보니 앞선 지원금 때와 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또 폐업한 사업자와 이제 막 창업한 사업자에게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세청 자료가 없는 신규 사업자라든지 사업자가 없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명해서 지원해야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흘째부터는 사업자 번호와 무관하게 접수할 수 있고 30일부터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과금을 유예하는 기존 대책을 연장하는 동시에 모든 금융권의 대출 만기를 미루는 방안도 곧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국제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의 중국산 백신 약 300만 회분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이 코백스가 북한에 중국산의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 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회까지 포함하면 북한에 배정된 백신은 모두 500만 회분에 이릅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은 통상적인 예방접종에서 좋은 실적을 거둬왔다며 저온유통 실행 계획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적절한 기술 지원이 있으면 북한의 접종 체계와 유통망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을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학교 급식실의 조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봤더니 기준치의 최대 18배에 달하는 초미세분진이 발생했습니다.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조리사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전북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 6명이 700명분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주 메뉴는 닭튀김 요리. 180도 넘는 펄펄 끓는 기름에 반죽한 닭고기를 집어넣자 희뿌연 연기가 연신 피어오릅니다. 후드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연기가 이제 아까 넣었을 때 막 연기가 막 끼면 이제 눈이 따갑고 그리고 다 튀기고 났을 때는 이제 어지럽고 이제 그런 거죠. 연기 속 유해 물질량은 어느 정도일까? YTN이 작업 환경 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공기질을 분석했습니다. 사방이 외부와 연결된 100제곱미터 안팎의 지층 구조. 창문 5곳을 열고 환기 설비 5개를 모두 작동시킨 뒤 에어컨을 켠 채로 진행했습니다. 조리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 반쯤 지났는데요. 유해 인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튀김솥에서 나온 1급 발암 물질인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분진 농도는 평균 6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실내 공기질 권고량의 평균 12배 이상, 최대치는 18배까지 치솟습니다. 조리움을 구성하는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수치는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기름 입자로 된 분진에 이런 물질까지 붙으면 독성이 커집니다. 그게 미량일지라도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건강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자신이 일하는 공간 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지어 최근 뇌심혈관계 질환까지도 이렇게 창문이 많고 사방이 뚫려 있어 자연 환기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었지만 환기 장치의 제어 풍속, 즉 유해 물질을 빨아들이는 속도는 조리실 설치 권고 기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발생원에서 제어 풍속을 재보면 0.7에서 0.4 정도 유속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유해인자를 배출시키기에는 제어 풍속이 모자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은 모두 11,900여 곳. 취재진이 측정을 진행한 곳은 지상이었지만 지하나 주차장 옆에 조리실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건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지하 공간에 만든다든지 기본적으로는 급식실로 설계되지 않은 공간에 급식실이 들어가 있다. 특히 창문을 닫고 일하는 한겨울이나 장마철에는 밀폐도가 심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된 조리사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너도 나도 호실적을 내면서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의 충격의 터널에서 일단 빠져나온 모습인데요.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대기업들이 마치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알리듯 너도 나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쏟아냈습니다. 대기업 225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 105조 원을 훌쩍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종은 올 상반기 16조 원에 육박하는 가장 큰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 대기업의 상반기 매출액은 1,127조 원, 1년 사이 10.4%, 100조 원 이상 늘어 이젠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 2019년 반기랑 비교했을 때도 영업이익 자체가 65% 이상이 성장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보다도 더 이제 상황이 대기업들의 실적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IT, 전기, 전자업종의 매출이 22%가량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증권업과 은행, 보험, 조선기계설비업종은 매출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영업 손익 감소 폭으로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1조 5천억 원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순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대기업의 실적 전망은 장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내수 부진과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변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 확산이라든가 방역 제어, 경제 심리, 실물 동향, 그리고 재정금융 정책 대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3, 4분기가 중요한 분기점이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4.2%, 대기업의 하반기 성적표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취소나 환불을 하려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쇼핑몰들은 반품이나 통관 등 중요한 정보도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조모 씨는 가격 비교를 해본 뒤 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랜턴을 구입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배송받고 싶은 마음에 추가 배송비 2만 원을 더 냈지만 물건은 석 달 만에야 도착했습니다. 철회하겠다. 환불해달라. 이제 전 더 웃돈을 주고 더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억울해서 계속 항의를 했는데 회신이 계속 없더라고요. 항의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니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조 씨처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5곳을 조사했습니다. 최근 3년간 모두 691건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상담 건수는 Q10이 가장 많았고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 내용을 보면 취소나 환불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배송 불만, AS 미흡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반품이나 통관에 관한 주요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모바일 앱의 경우 통관 비용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쇼핑몰은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허브는 상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페이지에 아예 반품 정보가 없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때는 면세 기준, 통관 가능 수량 등 국내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 시에는 관부가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함한 가격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젖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가장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바로 젖을 짜는 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3D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팔로 젖을 짜는 기계를 개발했는데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젖을 짤 때가 된 젖소가 착유실로 들어섭니다. 자리를 잡고선 젖소에게 로봇팔이 접근하고 정확하게 착유관을 끼우면 바로 젖이 관을 통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젖소에 젖을 자동으로 짜는 착유기로 축산농가의 일손과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현재는 한 3시간 정도 반 이상 줄었습니다. 노동시간이. 생활 패턴이 취미 생활도 좀 할 수 있고 또 가족과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착유기는 감지 센서와 3D 카메라를 갖췄습니다. 착유관을 끼우면 세척과 착유에 이어 소독까지 바로 이루어집니다. 젖소의 생체 정보 장치를 인식하는 시스템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관련 기술 18건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착유기 가격이 그동안 사용하던 외국산의 60% 수준이고 유지관리비도 적은 게 장점입니다. 이 노동력 절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체 정보가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인력으로 젖을 짜는 농가가 아직도 98%에 달하는 국내 낙농가에 국산 착유기 개발이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미국에서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지면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98.8%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추정 데이터를 인용해서 델타 변이가 이제 신규 감염의 9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불과 석 달 만에 이 전염성 강한 변이가 모든 다른 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능적 특징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체의 수용체 세포와 결합하는 능력, 빠르게 번식하는 능력이 강화돼서 체내 바이러스 양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1시간에 42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자 그동안 백신 접종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면서 접종률이 14%나 올라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에선 최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4만 명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 여러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ver the last 2 weeks, just at my hospital, we tested almost 400 people that were symptomatic, and 23% of them have been positive. So this is not an uptick. This is a third major surge.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760여 명, 급기야 지난 17일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1시간에 4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덮치면서 사망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미 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4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데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he threat is now predominantly only to the unvaccinated. The data is clear. The case increases are concentrated in communities with low vaccination rate. 델타 변이 공포가 확산하면서 백신에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접종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체를 보였던 미국의 일주일간 백신 접종 평균치는 최근 2주 사이 14% 증가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시작합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과 제닛 우드콕 식품의약국 국장 대행,
또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현지 시간 18일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1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약해진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9월 20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회차 접종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모든 적격자에게 3회차 접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국민에게 촉구하면서 미국의 추가 접종 조치에 대한 다른 나라의 비판적인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 연설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8개월이 지났으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면서 여러분을 더 오래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첫 번째 접종을 할 때까지 미국이 세 번째 접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부 세계 지도자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 하루 동안 2,000명밖에 수송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 밝힌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대피를 위해서 카불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하루 동안 2,000명을 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수송기를 하루 평균 20차례 출격시켜서입니다. 지금까지 5,000명가량 대피시켰고 인원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ll American citizens who want to get out of Afghanistan. They are our priority number one. In addition, we intend to evacuate those who have been supporting us for years, and we're not going to leave them behind. 이는 애초 국방부가 밝힌 하루 최대 9,000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민간인들이 카불 국제공항에 도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항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현지 미군 임무를 민간인의 공항 이동 보장까지 확대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현지 미군 사령관이 탈레반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re have been no hostile interactions with the Taliban, and our lines of communication with Taliban commanders remain open, as they should be. 미국 국무부도 현지인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불 미국 대사관에 등록된 미국 시민들에게 대피 경로를 알려주는 등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communicated directly with all U.S. citizens who enrolled with Embassy Kabul with specific instructions about when and where to go for evacuation flights. 또 아프간을 떠나 미국으로 오길 원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행을 원하는 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들을 800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간 주재 경험이 있는 외교관들을 파견해 이번 주 안에 현지 영사 업무 인력을 2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금융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아프가니스탄에 예정된 특별 인출권 SDR 배정을 보류한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IMF는 아프간 정부를 인정할지 국제사회 확실성이 없다면서 그런 결과로 아프간은 SDR을 비롯한 다른 IMF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렇듯이 IMF는 국제사회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어제 저녁 열린 20개국 외교차관 전화회의에 참석해서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됐고 한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아프간에 조속한 평화와 안정, 자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한 10호제 예약이 오늘 종료됩니다. 저녁 8시부터 이틀 동안은 이 기간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사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